그러면 이 완비성 공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등장하는 용어인 유계라든가 상한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S는 아래 부분집합입니다. 자, 실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것들로 생각을 합시다. 자, S가 위로 6개다. 이 집합이 위로 6개다라는 거는 위로 한 개가 있다. 라고 일 경우이죠. 자, S 집합을 이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위로 한 개가 있죠. 그래서 U는 지금 보면 S의 상계, 위로 한 개가 되는 거를 S의 상계라고 하는데, 이 상계는 무수히 또 많아요. S의 상계는 만약 존재한다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U의 그 상계로서 뭐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U는 모든 X, S의 원소에 대해서 U가 더 크죠. 같거나 크죠. 이랬을 때 우리는 U를 S의 상계라고 하고, 이런 상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S가 위로 6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아래로 6개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하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U는 이때 S의 하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때 이거는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U가 더 같거나 작을 경우 우리는 하계라고 하고, 이런 하계가 존재할 경우 S는 아래로 6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계는 어퍼 바운드, 그리고 하계는 로어 바운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도 6개고 아래로도 6개인 경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유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상한, 하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S가 이제 위로 6개일 경우 보면 상계가 무수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계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 그걸 우리가 최소 상계 혹은 상한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호로는 S의 수프리멈 혹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해서 LUBS라고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최소 상계는 이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위치에 있는 바로 점이 될 거예요. 이게 수프리멈 S고요. 최소 상계 혹은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제 아래로 6개인 경우는 하계들이 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여기 정도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하한 혹은 최대 하계, 여기 그리고 기호로는 인피멈 혹은 GLB 로우 바운드에서 greatest low bound에서 GLBS로 씁니다. 그러면은 infimum S, 이거는 최대 하계 중에서 뭐 가장 큰 거 뭐라고 볼 수 있겠죠. 하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한, 하한, 최소 상계, 하계 중에 제일 큰 최대 하계, 기호로는 슈프리멈 S, 인피멈 S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상한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봅시다. 이 알파가 S의 상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상계인데요. 바로 이 단어에 모든 정의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상한이 될 필요충분 조건 한번 볼게요. 우선 상계이어야 해요. S의 상계. 따라서 모든 S의 원소보다는 같거나 커야 합니다. 알파가. 그 다음에 최소, 상계 중에서 최소이어야 하죠. 따라서 만약 그 상계 중에 최소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베타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으면
베타는 상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베타가 여기가 지금 알파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더 작으면 얘는 상계가 될 수 없다. 즉 이 S의 원소 중에 상계가 아니니까 S의 원소 중에 베타보다 작은 X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베타보다 죄송합니다. 베타보다 큰 X가 존재해야 돼요. 베타보다 큰 X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 S의 상한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상한이라는 거는 곧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 최소 상계를 의미하고 결국 상계여야 하니까 모든 X의 원소, S의 원소보다는 같거나 커야 하고 그리고 만약 알파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상계가 될 수 없다. 이 베타는 상계가 될 수 없다. 즉 베타보다 큰 S의 원소가 존재한다.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X는 알파보다는 같거나 작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 베타보다 큰 X가 한참 멀어질 수는 없고 알파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하한에 대해서 좀 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S는 아래로 6개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한 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계들이 무수히 많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하계, 최대 하계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기호로는 infimum S. 이거는 하한. 그리고 하계 중에 가장 큰 것, 최대 하계.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하한이 만족할 조건을 풀어보면 우선 알파는 하계이어야 해요. 즉 S의 원소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S의 원소보다 알파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계는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요. 그 중에 최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베타가 알파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면 얘는 하계가 될 수가 없어요.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베타보다 작은 X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S의 원소가 있어서 이 X는 베타보다 작다 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대신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X는 알파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요. 우리가 이 X를 베타 이하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X가 베타보다 작은 게 있어야만 이 베타는 하계가 되지 않는 거죠. 작은 게 있어야만 하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같거나 작다가 아니라 작다. 이쪽을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같거나 크다가 아니라 크다. 베타보다 큰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한, 하한은 최대, 최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S를 0에서 2까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게요. 구간인데요. 이때 S는 최대 최소가 없죠. 이 S 최대 최소라는 거는 그 집합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얘는 최소가 있다면 0이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S의 최대 최소는 없다. 최소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유계이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보다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상한, 하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S의 상한은 supremum S는 2고요. infimum S는 0인 거죠. 왜냐하면 이 상계들은 다 2부터 2, 3, 2.1, 2.01 다 이런 것들이 이제 S의 상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2죠. 그 다음에 하계는 0 이하면 다 하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거 0이죠. 그림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S가 이런 1, 2분의 1, 3분의 1 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이제 0보다는 큰 n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0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이때 S는 이제 최대가 있죠. 1이 이제 최대이고 이렇게 최대가 존재하면 이거는 수프리멈 즉 상한이 됩니다. 네. 되면 그거는 곧 상한입니다. 그런데 최소는 없죠. 대신 이제 하한 0이 이제 인피멈이죠. 그래서 인피멈 S는 0이고 수프리멈 S는 1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의 맥시멈 즉 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최소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유계,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 상계, 하계, 아래로 한 개는 하계, 위로 한 개는 상계, 그리고 그 중에 상계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상한, 하계 중에 가장 큰 거는 하한, 그래서 상한, 하한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완비성 공리를 들여다봅시다. 실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위로 유계인 부분집합은 상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가 있는데 이제 위로 유계예요. 그럼 얘는 반드시 상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상한은 이제 유계니까 상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계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말하자면 미니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집합이 미니멈이나 즉 최소나 최대를 갖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상계의 미니멈 즉 최소값이 존재한다. 실수 안에. 이게 완비성 공리입니다. 이거는 상계들을 모아놓은 집합 안에 미니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실수의 매우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겁니다. 유리수는 이 두 가지 공리, 체이면서 이 순서를 갖고 있는 혹은 양수, 음량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집합이지만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지는 않죠. 그러한 걸로 이제 부분 집합을 유리수 중에서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수들을 모아 놓았다고 합시다. 자, 이러면 이제 S는 분명히 위로 유계이죠. 하지만 상한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상한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루트 2라고 우리가 생각한 바로 그 무리수여야 되는데 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S 같은 경우는 위로 6개이지만 상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집합이 존재하니까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비성 공리까지 갖춘 바로 이
수체계인 실수가 구멍이 없는, 즉 실직선에 대응을 했을 때 구멍을 갖지 않는 그러한 그 수체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완비성 공리와 동치인 그런 조건들 혹은 또 완비성 공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완비성 공리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 위로 6개이면 반드시 상한이 존재한다. 실수 안에 상한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래로 6개인 부분 집합은 반드시 하한이 존재한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S가 이제 아래로 6개라고 할게요. 아래로 6개, 즉 아래로 한 개가 있을 경우 마이너스 S, 즉 S의 덧셈에 대한 역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위로 6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상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S의 상한을 내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때 이 마이너스 알파가 곧 마이너스 S의 인피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가 아래로 6개인데 이 경우 마이너스 S를 생각해 보면 얘는 위로 6개가 되고 얘가 아래로 6개면 마이너스 S는 위로 6개이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 S의 상한을 알파라고 상한을 이제 알파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마이너스 알파가 곧 이 S의 인피멈이 된다는 거죠. 알파가 마이너스 S이면 마이너스 알파는 S의 인피멈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6개인 집합은 반드시 하한을 가진다. 자, 그리고 완비성 공리와 동치인 조건으로 위로 6개인 증가수열은 수렴한다. 입니다. 위로 6개인 증가수열. 자, 증가수열이 있는데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위로 6개여서 이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어딘가에 반드시 수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렴하는 그 값이 바로 이 A, AND를 모아놓은 집합이 이제 일단 6개이고요. 위로 6개이고 그렇다면 상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때 이 수프리멈이 곧 이 수열의 극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수프리멈의 이 A는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AN이 알파에 수렴해야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알파가 지금 AN의 상한이죠. 즉 최소 상계입니다. 따라서 알파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경우, 즉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은 AN들의 집합에 상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반드시 어떤 AN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AN이 지금 증가수열인 상태에서 모든 N 이상인 그런 그 항들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이후에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 AN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상태가 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가하는 6개인 증가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렴값은 실제 이 AND를 모아놓은 집합의 상한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비성 공리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좀 약해 보이죠. 하지만 두 개가 동치인 그러한 공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유계인 증가수열은 수렴한다라는 이 공리는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그러한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로 유계인 감소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A1, A2, A3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수열인데 계속 감소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수열이 아래로 한계가 있다면, 즉 아래로 유계이면 반드시 어딘가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때는 이 알파는 바로 이 AN들의 인피멈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리미트 AN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그 안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자, 유계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유계여서 즉 아래로도 한계가 있고 위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은 반드시 이 안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10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건너서 보면 얘는 수렴하죠. 네,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것도 완비성 공리와 동치인 그런 공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시 수열은 수렴한다 입니다. 자, 그럼 코시 수열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밑에 써놨는데요. 코시 수열은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언제부턴가는 이 AN들의 간격이 엡실론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은요, 예를 들어 뭐 1, 2, 3 이렇게 가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만약에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으면은 그 2분의 1 이내로 수열이 그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시 수열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언제부턴가는 간격 이내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임의의 간격 이내로 언제부턴가는 모든 그 항들이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렴하는 수열이면 얘는 코시 수열입니다. 왜냐하면 수렴한다는 거는 내가 이 수렴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근방으로 내가 임의의 방을 잡았을 때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임의로 방을 잡아도 언제부턴가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부턴가는. 그걸 우리가 어떤 n 이후로 모든 AN들이 바로 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이 방 밖에는 유한계만 있어요. 이 방 밖에는 유한계만 있고 그 유한계 제외하고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제 AM들이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격은 최대 2알파를 넘지 못하겠죠.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네, 언제부턴가는 모든 항들의 그 사이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시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집합에서 성립하진 않는데 실수에서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에서는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 즉
실수에서는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 수열이 동치인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완비성 공리와 동치인 그런 조건입니다. 몇 가지 완비성 공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리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위로 유개인 증가 수열이 수렴한다라든가 아니면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코시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게 된다라는 이런 수열과 관련된 이 성질들은 이후에 4장에서 수열의 수렴을 살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계가 만족하는 세 가지 공리, 그리고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수체계는 실수계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유리수 같은 경우는 체이면서 순서를 가지는 집합이죠. 하지만 완비성 공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소수 같은 경우는 체인데요. 순서를 정의해 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비성 공리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거는 이 완비성 공리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 완비성 공리라는 것이 위로 유개인 집합이 반드시 상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개라는 거는 위로 유개다. 이런 거는 수의 대소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수의 크고 작고, 즉 순서 공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집합에서의 용어예요. 그렇다면 복소수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집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비성 공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소수에서의 완비성 공리는 바로 이 복소수라는 집합에서 코시 수열은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비성 공리는 바로 이 네 번째 성질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죠. 코시 수열은 수렴하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는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는 체공리, 순서공리, 그리고 완비성 공리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수체계입니다.